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의견 표현하기 3, 4차시입니다. 5단원 국활동은 문장의 짜임을 알아보는 겁니다. 주어부와 서술어부를 나눠보는 거죠. 주부라고도 한다 그러죠. 주부, 술부 또는 서술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주어, 서술어. 문장의 짜임입니다.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주어부와 서술어부. 사실은 목적어도 있고 많이 있어요, 사이에. 그런데 크게 보면 주어부와 서술어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을 쓸 때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을 읽을 때도 끈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1번은 공을 굴리며 짜임에 맞는 문장 읽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공을 가지고 굴리면서 강아지가 뛰어갑니다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뛰어가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상한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끝말잇기하고 좀 다르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하고 문장을 이어가는 놀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글이 하나 나오는데 이 글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자, 글을 읽는데 이 글을 보니까 등장인물의 의견을 비교하며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겠구나. 의견은 뭡니까? 이 글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겠죠.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의견은. 그 의견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데 각각의 등장인물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는 걸 여기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비교하기. 목화값을 누가 무례하나. 목화값.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화인데요. 목화, 그 다음에 값이죠. 그러니까 목화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목화 더하기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목화값.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목화값을 누가 무례하나. 목화값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네 사람이 살았다. 그들은 싼 목화가 있으면 함께 사서 큰 광 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았다. 그런데 그 광에는 쥐가 많아 목화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했다.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쥐가 오줌을 누면 색깔도 약간 좀 누렇게 돼요. 목화장수들은 국리 끝에 광에 고양이를 기르기로 하고 똑같이 돈을 내어 고양이를 샀다. 그러고는 공동 책임을 지려고 고양이의 다리 하나씩을 각자 몫으로 정하고 고양이를 보살피기로 했다.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샀는데 다리를 하나씩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앞다리 둘, 뒷다리 둘인데 각각 나눈 거예요. 이 다리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앞다리 왼쪽, 이거는 당신이, 앞다리 오른쪽은 당신이, 뒷다리 왼쪽은 내가, 뒷다리 오른쪽은 또 당신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참 신기한 그런 약속입니다. 특별한 약속이에요.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 하나를 다쳤다. 그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는 고양이 다리에 산초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마침 추운 겨울철이라 아궁이 곁에서 불을 쬐던 고양이의 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다. 고양이는 얼른 시원한 광 속으로 도망을 쳐서 목화더미 위에서 굴렀다. 순식간에 목화더미에 불이 번져 광 속의 목화가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와, 큰 화재 사건인데요. 자, 이게 다리가 어느 쪽 다리인지는 지금 나와 있진 않죠. 근데 목화장수 4명인데 아마도 이 다리가 다친 다리를 맡은 그 목화장수가 산초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산초기름 잘 모를 건데요. 산초기름을 보려면, 구경하려면 아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곳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보면 엄마 아빠 산초기름 어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가다 보면 산초나무가 있습니다. 산초나무. 산초나무가 이제 익으면 이게 아주 작은 알맹이가 여러 개 열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탁 벌어지면서 그 속에 약간 검은색, 뭐라 그럴까, 아주 작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데요. 기름이
한 2, 3mm 정도 아주 작은 그런 열매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볶아서 기름을 낼 수 있는 거죠. 산초 기름입니다. 직접 먹기도 하고요. 바르기도 합니다. 아주 여러 곳에 사용을 해요. 배가 아플 때 먹어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뭐 피부가 좀 안 좋을 때도 바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리를 다쳤는데 왜 다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염증이 난 건지 아니면 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산초 기름을 발라준 겁니다. 좀 많이 발라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산초 기름을 고양이에게 발라주면 고양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소하니까 혀로 핥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고양이는 상당히 좀 착한 고양이인가 봐요. 그랬는데 이건 또 옛날 이야기니까 추운 겨울철이라서 이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이건 아주 글을 잘 쓴 거죠. 아궁이 곁에서 아궁이 여러분 이제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음식 만드는 곳이에요. 아궁이 곁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잖아요. 그 불을 쬐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부뚜막 위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고 마는 거예요.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 불이 붙을 때 이 네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잖아요. 이런 문제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곳에 있다가 불이 붙으니까 이 고양이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겠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렇죠. 원래 자기가 지켜야 되는 곳, 광 속으로, 광은 여러분 창고 같은 건데요.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광 안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 속에는 목화 더미가 있잖아요. 목화. 여러분, 목화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그 시골 가면 볼 수 있을 텐데, 뭐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있죠, 옷. 무명옷이라고도 하는데, 면으로 돼 있어요. 면으로 된 옷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는 옷 중에서 속옷은 또 면으로 된 옷이 많거든요. 그 면으로 된 옷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목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떤 옷에는 면을 목화로 만들었다는 그런 표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는 옷에 재료가 되는 목화는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목화를 당연히 길렀죠. 옛날에는. 지금도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화를 기른 다음에 그 목화를 가지고 이제 실을 만드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감아가지고 그 실로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화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목화를 잘 길러야 옷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옷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화 더미 위에 굴렀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목화는 잘 타잖아요. 그죠? 목화는 솜입니다, 솜. 그죠? 솜처럼 생겼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몽땅 타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화값 해가지고 나오죠. 목화와 값이 합해진 말로 앞말이 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기역이나 쌍기역으로 소리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러니까 목화값인데 목화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목화값. 사이시옷을 넣었습니다. 산초 기름이 나오고 아하 나오네 여기. 아궁이에서 나왔어. 그림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랑이처럼 생겼는데요. 아우, 귀엽습니다. 정말 귀여운데. 불도 귀엽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캐릭터 같은 거 만드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죠? 이게 좀 땀을 빵울 흘리고 있고요. 귀여운데요. 오른쪽 앞다리네요. 오른쪽 앞다리. 그죠? 불이 붙었습니다. 왜 광석으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쫓아가야 되는데, 그죠? 주인이 아니라 그 보호자한테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네 명한테. 그리고 빨리 불 꺼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광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니까. 그죠?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화장수 4명은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목화장수 3명이 투덜투덜 불평을 내려놓았다. 그랬겠죠. 당연히 불이 다 타버렸으니까. 야, 당신 책임이야. 막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저 사람 때문이야.
하필이면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발라줄게 뭐야? 보통 여러분 기름은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또 잘 말라 있는 어떤 그런 걸 또 볶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분, 물기가 적으니까 더 발화가 잘 되는 거죠. 불이 잘 붙는 거니까요. 맞아. 그러니 목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라고 하자. 그래도 네 사람이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목값이 쌀 때 이렇게 막 같이 사니까 그 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값을 물어내라고 했다. 억울한 그 목화 장수는 절대 목값을 물어줄 수 없다며 큰 싸움을 벌였다. 그 사람도 억울한 거죠.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세 다리로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광에 불이 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세 다리 때문이야. 어호, 이 사람의 의견. 야,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다치지 않은 다리로 도망을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세 다리가 문제다. 그 세 다리는 각각 한 다리씩 당신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바로 당신들 책임이다. 왜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자 네 사람은 그걸 사또를 찾아가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래 동화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지혜가 담겨 있죠. 지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주제라고 해요. 주제.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교실에서 하고 인커플 학습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읽고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낱말의 뜻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선생님 만나면 교실에서 꼭 질문해 볼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단단해집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사또님, 우와, 사또님 얼굴 보세요. 우와, 이야,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눈썹 보세요, 눈썹.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썹이 곡선인데요, 부드러운 곡선인데, 사또는, 이야, 네, 아주 직선입니다, 그죠? 눈썹의 끝부분이 위쪽으로 지금 치켜 올라갔는데요, 상당히 아주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뒤에 병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역할극 하는 건데요. 역할극은 여러분 대화글이 나와 있잖아요. 말하는 부분. 그 말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 실제 인물처럼 읽는 거죠. 그러면 역할극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역할극을 잘 하려면 목화장수 1, 2, 3, 4가 나오는데요. 쥐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사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의견을 찾아서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세 사람은 앞다리 왼쪽, 뒷다리 오른쪽, 왼쪽을 맡았던 세 분들이고 나머지 한 분은 고양이의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보호자입니다. 네. 재밌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또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사또의 의견인데요. 이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물론 옆에 이방이라는 분이 계셔서 또 이걸 진행하는데 사또가 직접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예, 즉석에서 적절로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물론 뭐 그 전에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어딘가에 기록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목값을 누구누구가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공부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참고서라든지 미리 정답을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답은 없다. 국어 수업에서 문법 수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정답을 찾는 활동을 하는데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생명과 관계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죠?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 소중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쁜 생각은 없애버려야죠. 그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있으니까, 그죠? 4명이 있는데 뭐 두 부분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의견을 발표하겠죠? 그러면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하는 그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영수가 하면 영수의 의견 해서 간단하게 쓰고, 또 미진이가 하면 미진이의 의견 해서 쓰고, 주영이가 하면 주영이의 의견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의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또 문법이 나오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죠. 누가 어찌하다. 누가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이다. 누가 무엇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목화장수들이 고양이를 샀다. 누가? 목화장수들이. 어찌하다 고양이를 샀다. 고양이를 샀다가 여러분 서술어부죠. 서술어부. 샀다 하나만 놓고 보면, 샀다 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고양이를 샀다는 동사가 아니라 바로 수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또 사실은 여러분 명사고, 르는 또 조사인데 고양이를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6학년 또 중학생이 되면 문법을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목화장수들은 고양이 때문에 큰 손해를 입어 투덜거렸다라고 하면 누가? 목화장수들은. 어찌하다? 고양이 때문에 큰 손해를 입어 투덜거렸다. 어찌하다. 이것도 역시 뭔가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투덜거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목화장수들은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에도 답을 해줬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부와 서술어부, 주부와 서술부, 술부,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을 쓸 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질문 많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